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2번째 페이지. 잡지사 필진 중 가장 젊지만 가장 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죠. 내 친구 성진이 이성진 고생물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성진 연구원과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보니까 다루는 내용도 공룡시대의 마지막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송하면서 슬프고 먹먹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손수건을 그러네요.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한번 오늘 집 좀 짜주십니까? 제가요? 예. 먼저 해주시면 따라 하겠습니다. 내용이 막 슬프거나 그러진 않나요? 공룡에 좀 과몰입을 하시면 슬프실 수도 있고요. 과몰입자라면 약간 촉촉해질 수 있답니다. 선생님, 공룡의 멸종이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예전엔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썼었는데 사실 네. 이제 공룡은 멸종되지 않았다는 걸 아마 이제는 잡지사 구독자, 애독자라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멸종이란 말은 맞지 않는 거죠? 네, 모두 멸종했다라는 말은 이제 맞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도민요 새 타령이 어쩌면 그 우리 남부지방에서 많이 나온 공룡에 대해 노래하는 타령일 수도 있습니다. 타령이요. 예. 뭐 새에 대해서 노래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예, 좀 무리수 좀 던져봤고요. 자, 아직 뭐 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근데 우리는 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의 멸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비조류 공룡들로 한정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비조류 공룡들은 언제 멸망했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룡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의 75%가 홀라당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고생물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죠. 네. 그 당시 생물 종 수에서 이제 75% 정도가 그 당시 멸종을 했다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멸종의 원인이 정설로 나왔습니까? 네, 지금은 운석이 충돌해서 네. 그 여파로 인해 그런 멸종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들어본 요 공룡 멸종설만 해도 한 3가지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뭐 너무 추워져서 멸종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고, 그 포유류 개체들이 많아져서 얘네가 공룡의 알을 뭐 훔쳐먹어서 멸종했다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들어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화산 폭발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멸종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얘네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석 충돌이 지금은 거의 이제 정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화산 폭발은 사실 일어나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화산이- 페름기 그때인가요? 아니요, 페름기는 아,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이전이긴 한데요. 헛발질 한번 했네요. 그때도 화산 폭발이 크게 네. 있었지만 네. 이때 6,600만 년 전보다도 좀 전에 이제 그 인도의 데칸 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곳이 이제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나면서 네. 생긴 곳이거든요. 있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화산 폭발이 이제 멸종에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지만 계시긴 네, 계시군요. 계시긴 합니다. 예. 네. 운석 충돌설이 정설로 된 데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운석 충돌설이 처음 이제 제시가 된 게 한 1980년 정도에 그 백악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네. 그 중생대 마지막 시기인 백악기와 그리고 신생대의 그 경계를 이루는 지층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굉장히 특이한 그 광물이 발견이 된 거죠. 광물이. 이리듐이라고 하는 이제 원소는 지구상에 굉장히 미량으로 지각에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 이리듐이 거의 한 층을 이루면서 좀 많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 백악기와 신생대 사이에. 네네. 근데 이 이리듐이 그 당시에 그걸 발견한 학자분은 이거는 이제 우주에서 온 이제 물체에 이리듐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시기에 운석이 충돌을 한 증거다라고 그것밖에 발표를 설명할 하신 길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석 충돌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었죠.
왜냐면은 다른 이제 대멸종 사건에서는 딱히 운석 충돌로 인해 뭐 멸종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신선한 아이디어였고 또 증거도 뭐 괜찮아 보이지만 네. 근데 운석이 그만큼 커다란 게 충돌을 하려면 네. 이제 충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돌구, 그러니까 떨어진 흔적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 표면을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막 이런 패여 있죠. 네, 패여 있는 네. 그런 충돌구가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이제 그런 외부에서 온 것들이 이제 충돌을 해서 생긴 그런 운석 충돌구인데요. 네, 네. 달은 이제 대기가 없어서 네. 그냥 그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지구는 이제 뭐 대기도 있고 네. 식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가려져서 그렇군요.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 충돌구의 존재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대멸종 정도 되려면 엄청 큰 충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운석 충돌설에 조금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증거가 없다. 가져와 봐라. 네, 충돌구가 그렇게 크게 그래도 좀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이 운석 충돌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해저에 아마 있을 거라 그렇지. 그래서 해저에 있으면 찾기 찾기가 어렵지. 네,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쯤에 네. 이제 운석 충돌구가 발견이 되죠. 발견됐습니까? 네. 왜 몰랐지? 어디서 발견돼요? 지금의 이제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있거든요. 멕시코. 유튜브에 저희가 지도를 띄워드렸는데요. 멕시코 부분에 저곳에 이제 그 운석이 떨어졌다. 네. 야, 어떻게 흔적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저기가 네. 이제 이렇게 막 뭐 열대 지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원래는 그런 뭐 자원을 이제 탐사하려고 조사를 많이 하던 곳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거는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긴 것 같은 그런 뭐 광물이라든지 흔적들을 조금 발견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이거를 뭐 확실하게 발표가 안 되다가 네. 이 운석 충돌설을 이제 제시를 하고 네. 충돌구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다 같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약간 유리질의 그런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석 충돌의 흔적이 보이고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보니까 커다란 이제 운석 충돌구가 그 유카탄 반도와 이제 그 근해 바다 쪽으로 걸쳐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네. 근데 저희가 그 여행 편에서 멕시코 여행도 다뤘었는데 거기가 지금도 멕시코 가려면 엄청 고생해야 되거든요. 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왜 한반도에서도 살고 유럽에서도 살고 세계 곳곳에 있던 공룡들이 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운석이 떨어진 직후에는 이제 이 운석의 크기가 대략 한 지름이 10km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석이 이렇게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거의 그 예전에 떨어졌던 핵폭탄에 뭐 엄청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이제 충격파가 발생을 해서 충격파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북미라든지 남미 쪽은 거의 그 직후에 많이 이제 초토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파가 큰 거죠. 기후 변화가 이제 일어나서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 이제 땅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이런 먼지들이 한꺼번에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해를 가리게 되면 완전 시꺼매지겠네요. 급격하게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따뜻한 환경에 적응을 했던 많은 동물들이 그 급격하게 변한 환경에 적응을 못한 그렇게 된 그럼 거죠. 제가 어릴 때 봤던 추워서 멸종했다도 말은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크기가 큰 동물들은 거의 다 멸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작은 친구들은 살아남은 녀석들도 있고. 네. 운석 충돌설이 이제는 확실한
정설이 됐다는 겁니다. 떨어진 곳의 위치도 파악이 됐고. 아, 선생님, 이렇게 공룡은 비조류 공룡들은 멸종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온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공룡을 복원해서 직접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네. 예, 그런 꿈을 꾸는 어린이와 또 일부 성인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나무의 그 송진 화석이죠. 호박이라고 하는 게 송진 예, 화석. 맞습니다. 호박 속에 있는 모기에게서 이제 공룡 DNA를 거기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 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어도 말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호박 속에 있는 뭐 모기 같은 그런 음. 곤충 네. 화석은 존재해요. 아, 예. 그래서 공룡, 그러니까 중생대 당시에 네. 생긴 그런 호박 화석은 존재를 하는데 네. 거기서 DNA를, 그러니까 공룡의 아. DNA를 뽑아낸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기 몸속에 공룡 피가 잘 보존돼 있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룡 피가 잘 보존이 되질 않고요. 아, 그래요. 혹여라도 뭐 남아 있더라도 네. 그거를 뽑아내서 이게 공룡 DNA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네. 혹여라도 DNA를 이제 어떻게 네. 해서 혹여라도 네. 예, 내가 100번 양보해서 DNA가 나와도 예, 나오더라도 네. 그것만 가지고 음. 이제 공룡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렇게 확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잡지사 뉴스들이 보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하.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DNA는 이제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설계도.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도만 있다고 우리가 뭐 집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공간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요. 근데 DNA만 가지고 네.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되겠죠. 아, 근데 고생물학자들이 제가 여기서 한 8번, 9번 해보니까 맨날 조금 불확실한 거 있으면 툭 하면 새랑 비교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새랑 뭐 어떻게 해서 그 건축 자재와 네. 공간과 이런 걸 좀 조성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 게 복제 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예가 있죠. 네. 네, 그런 동물들은 이제 다른 이제 개체에서 그런 세포에서 핵을 이제 뽑아내서 이제 핵에 DNA가 있잖아요. 네네. 그 핵을 이제 빈 뭐 난자 같은 거에 넣은 다음 네. 대리모에 이제 착상을 시키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제 동물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 대리모 역할을 할 공룡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새를 복제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없죠. 네. 왜냐하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새는 네. 복제가 안 돼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포유류에 비해서. 아, 그래요? 포유류는 이제 네. 뭐 새끼를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대리모에 넣어주면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알을 낳죠. 바로 이제 이런 그래서 어렵구나. 네, 수정란을 그냥 넣어줄 수가 없죠. 네. 그 그런 문제도 이유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을 이제 살리려고 하면 공룡에 맞는 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새 알이나 뭐 타조알 이런 할 수는 걸로 안 없는 된다는 거고요. 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뭔가요? 그 달걀 유전자를 조작해서 비조류 공룡과 흡사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 네. 이거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닭이 그러니까 뭐 공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이제는 뭐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닭이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룡이죠. 예. 네. 그래서 닭을 좀 어떻게 해보면 예전에 살았던 그런 뭐 새가 아닌 이런 꼬리가 달리고 이빨이 달린 네. 그런 공룡의 좀 형질을 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어요. 네, 예. 10년 이상 됐는데 네.
몇 년 전쯤에 이제 꼬리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좀 아, 꼬리 쪽에서 문제가 네, 생겨서. 그거를 해결을 예. 해야 된다라는 예. 소식이 있은 후에는 네. 제가 따로 추가적인 소식은 듣질 못했는데요. 아, 이게 뭐 약간 부위별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예. 네, 새는 이제 꼬리가 이제 엄청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길게 늘리려면 아, 저분이군요. 유튜브에 저희가 띄워드린 잭 코너 박사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치키노사우루스를 시작한 분이. 네. 저 뒤에 숨어 있는 공룡은 뭔가요? 치키노사우루스인가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아, 저렇게 만들진 못했고 모형이군요. 예. 또 닭에서 뭐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네. 닭에 그러니까 숨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전 조상부터 이제 쭉 내려온 그런 유전자가 있지만 네. 이빨 같은 경우 이빨이 이제 닭은 없고 예전에 뭐 공룡은 이빨이 있었으니까 네. 이 이빨을 만드는 이제 유전자가 아, 이제 스위치가 꺼져서 네. 이빨이 이제 닭은 없는 상태인데 음. 이거를 다시 스위치를 켜버리면 네. 닭도 이빨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제 그런 아, 일을 하신 겁니다. 네. 네, 완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지금 아직 ING입니까? 그런 걸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잘 하고 마음이 계신지는 꺾이진 않으셨군요. 저 제 코너 박사님이. 네, 예,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또 뭐 유의미한 게 뭐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상한 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성진 연구원도 아직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오픈 마인드로 오픈 마인드. 살아가겠습니다. 예. 아, 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우리가 아는 그 사우루스 이름 들어가는 공룡들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지구의 대세 생물이었던 이 공룡이 얼마나 이 땅에서 땅땅거리면서 살았을지, 또 수명은 몇 살까지 살았을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공룡 화석으로도 수명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수명을 추정할 수 있다기보다는요. 네. 그 화석을 가지고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얘네가 죽었을 때의 나이. 예.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 공룡의 다리뼈를 이제 잘라서 그 단면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건데요. 아, 다리뼈가 제일 좋습니까? 네, 다리뼈의 그 뼈의 성장 기록이 제일 잘 보존이 돼 있어서 마치 나무로 치면 나이테 같은 게 네, 맞아요. 다리뼈에 있군요. 예. 그런 나이테 비슷한 성장선이라고 부르는데 아, 네. 성장선이 남아 있는 공룡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레그라고 전문 용어로 LAG. 네. 레그라고 부른다네요. 예. 이 선이 왜 생기냐면 원래 봄 여름쯤에는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네. 성장이 빨라지다가 네. 겨울이 되면 먹을 게 많이 부족해져서 성장이 느려지거나 거의 멈추는 상태가 돼서 네. 뼈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커지다 아, 멈추는 거죠. 그게 그러다 선의 굵기로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멈춘 후에 또 다음 사이클이 되면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진짜 나이테네. 그래서 그런 선을 이제 개수를 세서 네, 나이를 네.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네. 사실 뼈는 이렇게 한번 생겼다가 네.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성장선이 그러니까 평생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생겼던 성장선들은 네. 이제 뼈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확실하게 알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선의 뭐 사이에 이제 길이, 넓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보고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가늠 정도 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선 개수 센다고 정확한 나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뼈가 한번 이렇게 갈아 엎어지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성장선이 이렇게 잘 보존되는 공룡도 있지만 네. 안 그런 공룡도 있고요. 새 같은 경우 잘 안 나타나거든요. 워낙 성장이 빠르고 아니 그럼 그 성장선이 네. 저한테도 있나요? 사람한테는 잘 없죠. 아, 없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살면서. 예. 네, 포유류 중에서도 소수에서만 발견이 된 정도고요. 새한테도 잘 안 다만 나오고. 이제 파충류 쪽에서는 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에서도 있지 않을까 해서 친척이니까 했더니, 그죠? 네, 예. 공룡에서 이제 발견되는
종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견해서 추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살았다고 추정된 공룡은 대략 몇 살 정도입니까? 한 40살 정도 되긴 하는데요. 부록. 예. 예, 덩치 큰 초식 공룡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걸 다 자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수명은 뭐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더 많은 정도까지 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네. 이렇게 한 지천명이나 회갑 정도까지 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뭐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거북 같은 이런 파충류는 좀 많이 오래 살기 100년도 때문에 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뭐 대사 같은 게 네. 비슷했다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내온성 항원 동물은 좀 수명이 그렇게 많이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포유류에서도 이제 코끼리나 아니면 고래 이런 친구들, 덩치가 큰 친구들이 좀 오래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형 초식 공룡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네,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실 굉장히 많은 화석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알려진 게 한 28살 정도. 최근에는 한 30살 좀 넘어가는 정도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다라는 장수 티라노 발표가 있긴 했는데요. 뭐 확실하진 않아서 어쨌든 28살 정도로 보면 거의 한 수명이 30 조금 넘는 정도로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로키오사우루스라고 이름을 또 지어주고 싶네요. 생애 주기 같은 게 있습니까? 공룡들만의 특별한,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뭐 2차 성징이라든지 사춘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공룡들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고생물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성장 과정인데요. 언제쯤 뭐 번식을 시작할 수 있는지, 언제쯤 되면 성장이 멈추는지,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싶어하는데 사실 그러려면 한 종 안에서 개체가 많이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공룡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공룡에서만 그런 게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워낙 많이 발견이 됐고 또 뭐 어린 개체들도 좀 있고 나이 든 개체도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새끼는 잘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뭐 유의미한 게 나왔습니까?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다른 공룡과 좀 다른 그런 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자랐어요. 그러다가 10살이 넘어가고부터 갑자기 이제 폭풍 성장을 10살까지는 좀 작습니까, 애들이? 예,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이 느리다가 갑자기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네, 빨라지는데 한 10년 정도 갑자기 빠른 성장을 하게 돼서 엄청 무거워지다가 한 20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장이 거의 그렇죠. 얘는 한 30살 안팎까지 사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몸무게가 불어나서 보통 동물들은 한두 살만 돼도 막 성체처럼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유튜브에 띄워드린 사진은 저게 이제 티라노의 성장 과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 머리가 굉장히 이제 가늘다라고 해야 되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어린 티라노. 기다랗고 높이는 좀 낮은 그런 좀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할수록 이제 머리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강건한 머리로 변하게 되죠. 강건한 대가리가 된다. 아니 저희 에디터가 이거 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보니까 제일 나이 든 티라노는 이빨이 몇 개 빠져 있다고. 티라노도 나이 들어서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냐고 물어보는데요. 근데 좀 빠져 있긴 해요, 실제로. 아닌가? 생길 수도 있죠. 사실 이런 나이 든 개체들은 다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화석에. 세월의 풍파. 그래서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웠다든지 뭐 사냥을 하다가 뭐 트리케라톱스 같은 공룡한테 뭐 다쳤다든지 뿔로 받친다든지
이런 살아가면서 생긴 네. 상처가 굉장히 많아서 네. 이걸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강 공룡 티라노도 살기 쉽지 않은 쥐라기 백악기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티라노는 백악기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쥐라기 공원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 맞아요. 한반도의 공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성진 연구원이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다가 녹화 끝나고 재밌는 얘기를 툭 던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한반도가 되게 특이한 게 그 공룡 뼈나 화석에 비해서 공룡 알 화석이나 발자국이 유독 많은 편이다. 네. 약간 원정 출산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농반진반으로 받았는데 실제로 이게 공룡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알만 쏙 나으러 한반도에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요? 공룡 중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주를 하는군요. 마치 철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새니까 그죠? 새와 공룡이니까 그죠? 네. 새는 날아서 이동을 하지만 네. 그러니까 공룡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주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룡들은 대부분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네. 대체적으로 초식 공룡 중에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는 공룡이 있다는 연구가 꽤 있고요. 한반도에서도 그런 이주를 했다가 다시 철새처럼 떠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뼈가 없는 거를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예. 먼 길 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미들이 한반도에 알 낳으러 원정 출산 오고 이제 아빠들은 옆에서 긴장되니까 발 동동 굴러서 발자국 엄청 남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자꾸 그렇다고 보면 된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다 받아주지 마시고요. 아예 우리나라 지명이 이름에 붙은 공룡도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코리아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화성, 보성 우리 지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녀석들입니까? 먼저 코리아 케라톱스는 제가 이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네. 여기 네, 유튜브에 사진이 나오고 사진도 있습니다. 나오긴 보건도네요. 네. 우리가 흔히 뿔공룡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트리케라톱스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케라토스는 뿌리니까요. 네. 근데 아쉽게도 네. 몸의 앞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뒷부분만 화석으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래서 골격도도 이제 뒷부분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코리아 케라톱스 뒷부분만 발견된 이 친구가 죽을 당시에 나이도 알려졌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 연구실에서 이 코리아 케라톱스의 이런 뼈 조직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성진 연구원 연구실에서. 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해봤더니 이 코리아 케라톱스가 죽을 당시에 대략 한 8살 정도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성장선 보고 하신 건가요? 그렇죠. 다리뼈 보고. 네. 그리고 아까 또 뭐였죠?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얘는 뭔가요? 이 공룡은 이제 작은 초식 공룡인데요. 네. 여기 띄워주시긴 하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그대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과연 저 공룡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공룡도 머리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왜 안 나오냐? 몸의 일부분만 이제 새 개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걸 알아내긴 어려운 공룡이긴 해요. 네. 그래도 뼈로 이렇게 종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정도의 공룡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큰 의미가 있고. 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편이고. 네. 남은 퍼즐 조각들이 좀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수원 화성과 지금의 녹차밭이 있는 자리에 예전에는 공룡들이 누비고 살았다. 이거 상상만 해도 참 재밌습니다. 이 공룡 화석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익룡, 악어, 거북이, 왕도마뱀 다양한 동물 흔적이 또 나왔나 보네요. 네. 뼈 화석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왕도마뱀 화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익룡 화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왕도마뱀 화석은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뭐 보존이 많이 된 그런 화석이었고요. 네. 아스프로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네. 크기가 굉장히
커서 커요. 네. 그런 거대한 도마뱀도 우리나라 어. 한반도에 살았던 적이 있다라는 4, 게 5m 됩니까? 몸 길이가 굉장히 4, 5m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꽤 크다. 네, 도마뱀인데. 우리가 뭐 코모도 왕도마뱀 그런 생각하듯이 느낌으로. 그렇게 예. 큰 도마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익룡은 되게 부분적으로 나와서 뭐 이름이 붙어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꽤 큰 익룡이 우리나라에 살았다는 그런 뼈화석이 증거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애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예, 잘 제가 알고 어디 가서 계시네요. 이런 거 막 말하고 다닙니다. 예. 자, 이렇게 큰 가르침을 그동안 주신 이성진 고생물학자와의 공룡 수업을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공룡도 공룡이지만 고생물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됐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시면 앞으로도 고생물학자들이 네. 공룡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은 웬만큼 다 밝혀졌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밝혀질 게 있고요. 그러면 표본을 많이 찾아야겠군요. 그렇죠. 또 몽골 가셔서. 네. 어허. 그래서 계속해서 화석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사실 화석이 많이 발견된 곳은 집중적으로 탐사가 이루어져서 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화석을 찾기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네. 그런데 아직 사실 건드리지 않은 곳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건드리지 않은 그런 네.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찾아보면 화석이 많이 몽골을 나오지 넘어. 않을까. 예, 나중에는 뭐 아마존도 한번 가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네. 보니까 올해도 몽골 답사 가신다고 들었는데 올해 네. 왕건이 하나 건져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성진 연구원 많은 분들이 이성진 연구원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계시고 방송이 사실 처음이시라 처음에는 약간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워낙 이 공룡 분야에는 박학다식하셔서 제가 궁금해하던 걸 뭐 아무 말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국에서 혹시 연락이 오면 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번에 너무 좋은 경험을 해서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감 있어요. 한 말씀 남겨주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저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재밌었고 또 이렇게 편집장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좋았습니다. 저희 동갑이니까 뭐 혹시 사석에서 만나자고 연락하면 의향이 있으신지요? 연락만 주시면 서울대 쪽에 가게 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디터가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비랍토르가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듯 방송인 이성진을 발견한 잡지사를 잊지 마시라고 이성진 씨에게 잡지사우루스라는 저희가 학명을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지사우루스. 영광스럽네요. 공룡 삼촌 이성진 연구원과 그동안 아주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